오늘은 약물 없이 테스토스테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섭취를 높이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혹은 어느 정도는 높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쟁은 차치하고 테스토스테론 극대화 관점에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 섭취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프리커서, 즉 전구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대표적인 약인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 스타틴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약물을 통해 그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높인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전자, 즉 증상 완화적 조치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자, 즉 원인 해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증상은 계속해서 재발하거나 악화될 것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야기, 즉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인 테스토스테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미 지난 여러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또 한 번 강조드리면 과도한 단백질의 섭취는 단백질이 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당신생 합성 과정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높이고 이는 인슐린 분비의 증가를 야기하는데 중요한 점은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단백질 섭취량은 이전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중 1kg당 1.6g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당을 비롯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영상들을 통해 강조드렸듯 당 혹은 탄수화물의 섭취 없이도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되며 나아가 키톤치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우리 몸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및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본인의 식단에서 줄여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억제됩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및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 또한 감소되며 이를 통해 인슐린 분비로 인해 억제되었던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증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에스트로겐을 낮추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자 지방 축적 호르몬으로 해당 호르몬이 증가되면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자 지방 연소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억제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 분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콩과 관련된 가공식품들의 섭취를 줄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콩일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콩은 변형되거나 가공된 콩, 즉 가짜 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 소이 프로틴 혹은 콩으로 만든 고기 등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가짜 콩들은 우리의 호르몬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며 과도한 에스트로겐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콩을 드실 거면 진짜 콩, 즉 가공되지 않은 유기농 콩을 구입하여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호르몬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주범들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들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영양제는 아연입니다. 따라서 하루 100mg의 아연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에너지를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L-아르지나인입니다. L-아르지나인은 나이트로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D-아스파르틱 엑시드입니다. 이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를 돕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섭취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째,
간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간이 있거나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그 능력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간을 비롯한 간 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린 방법들인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 그리고 당 및 탄수화물 섭취의 제한은 지방간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과도한 철분 또한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남성 그리고 폐경 이후인 여성분들의 경우 철분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철분 영양제의 추가적인 섭취는 제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7째, 똑똑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및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늘어나지만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비교적 고강도로 수행할 때 테스토스테론 및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더욱 증가됩니다. 하지만 오버트레이닝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높이고 인슐린 스파이크를 야기하며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고강도 운동뿐만 아니라 저강도 수준의 운동 또한 병행하여 번갈아가며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강도 운동의 경우 고강도 운동과 반대로 코티솔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제에 적용해보면 오늘은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를 짧고 굵게 수행했다면 내일은 저강도 걷기를 길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가며 수행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모두 누리면서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8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코티솔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코티솔의 증가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코티솔을 낮추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회복 및 증가될 것입니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코티솔을 낮추는 핵심인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를 최대한 포함시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스마트한 수면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물 없이 테스토스테론을 극대화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